내가 마약에 찌든 사람이 파산 단계에서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아마 이메일을 써가지고 언젠가는 선생님 구현한 인생대학에 초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선생님 때문에 이 책을 산 사람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법칙 10배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10배로 해라 이런 수준 아니야.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 처음 사서 읽을 때랑 1년 뒤에 읽을 때랑 그리고 오늘 읽을 때랑 너무 읽을 때마다 너무 다르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책이 여기서 18,500원을 가지고 정말 18억 5천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원래는 책을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정말 희소성 있게 그렇게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책을 그냥 주게 됐을 때 대충 안 읽거나 그 가치가 작아질까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고 싶어서 얘네한테 진짜 이걸 마음을 담고 내가 직접 서점에 가서 그 불편하게 걸어가서 서점 가서 이걸 책을 사서 내 용돈으로 사서 그렇게 독서 노트 사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진짜 너무너무 그 가치가 10배가 될 건데, 또 이렇게 대충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디 던져놓을까봐,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를 다 나눠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너네가 이 책을 받은 거는 사실 이 4권은 다 기본 도서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리는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진짜 제대로 독서 노트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읽을 때 리딩 뿌리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주제에만 탑픽에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내 가슴에 울리는 그 나에게 부딪히는 그 메시지를 형광펜하면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꼭 읽고 싶은 부분을 밑에다가 살짝 접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살짝 접는 거랑 위쪽에 접는 거를 내 나름의 신호로 구별해요. 그래서 위쪽을 접어놓는 거는 요럴 때 다시 읽어보는 거, 아래쪽에 읽는 거는 요럴 때 다시 읽어보는 거, 그리고 형광펜까지 하면서 요거 읽거든. 그래서 10배 법칙은 그런 책이어서 거의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작년 10월, 11월에 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학원생들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많이 읽고 부모님들도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책이고,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은 선생님이 정말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최재천 교수님의 공부, 요게 그냥 단순한 공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중학생들이 읽어도 진짜 좋았다.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이걸 느끼는구나. 공부의 뿌리, 공부의 시간, 공부의 양분, 공부의 성장, 공부의 변화, 공부의 활력. 그래서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도 항상 얘기하기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너네를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랑도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랑의 결실은 어떤 결실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어떤 모토입니다, 인생이. 근데 이 최재천 교수님이 쓴 이 책, 우리 낙생고등학교에서도 예비고1 필독서로 학교에서도 적어져 있던데, 이 책은 진짜 우리 2월 도서 받은 사람들은 읽고 나 정말 책 읽는 것에 정말 재미를 붙여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내가 책 읽는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면 여러분의 뇌는 서울대를 가고도 남는, 수능을 만점 받고도 남는 그런 뇌가 됩니다. 올해도 그런 기적이 있었죠. 수능 전과목, 모의고사 전과목 5.5등급, 5등급에서 6등급이었는데 10개월 동안 올인해서 수능 전 과목 1등급을 하고 서울대를 간 그런 학생들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죠? 1년 동안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면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뇌가 배웠기 때문에. 얘네가 이 뇌가 준비가 안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서진아, 선생님 봐. 너가 제 애기야. 자, 너무 제일 귀엽지? 이서진. 앞으로 저기 보면 꼭 인사해야지. 샛별 중이야. 샛별 중 2학년이라 너무 귀여워. 우리 학원생 전체 중에서 108명인가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중1, 2, 3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 잘해줘. 귀여우니까. 요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와, 너무
책 읽는 거 너무 장난 아닌데 엄마한테 책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눈치 보일 정도로 책을 많이 사서 읽으면 진짜 니네 인생에서 공부를 4시간만 해도 8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야. 그리고 원띵. 이 원띵은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사실 최재천 선생님 교수님 책 말고는 전부 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 책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릴레이로 추천하는 단 한 권의 책, 내 인생에 한 권의 책을 뽑는다면 무엇을 뽑겠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인플루언서가 됐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가? 나는 책을 많이 번 읽었지만 그중에 딱 한 권만 뽑는다면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 원띵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복잡한데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3들은 오늘 원띵을 받지 않았다면 이거 다 읽어야 되지만 10배 법칙을 읽고 10배 법칙을 딱 읽은 다음에 마인드셋을 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원띵을 읽으면서 10배 법칙에서 마인드셋 한 것을 이 원띵에서 말한 것에 집중하면 그냥 갑니다. 이유 불문 무조건. 정말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 1위죠. 6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왜? 사람들은 지금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걸 아무도 못해. 선생님은 영어를 오랜 시간 가르치면서 모든 걸 다 뺐어요. 강의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냐면 아마 100가지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100가지가 넘는 것들 싹 다 갖다 버리고 딱 한 가지로 축약시킵니다. 천문 기본 뿌리 시리즈 끝.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면 요 과정 안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요거 안에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지면 끝난다. 너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했더니 애들도 행복하고 성적은 자동으로 오르고 학원도 편안하고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근데 그런 사업의 모든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기도 하고 정말 이 책 지난주에 와서던 학생들도 너무 좋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니까 반드시 독서노트 만들어야 됩니다. 2025년은 우리 STC 학생들은 싹 다 독서노트 만들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독서노트의 양식은 없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필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깨달은 인사이트를 쓸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너무 많이 쓰고 싶어 하면 내 개인 블로그에다가 쓰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습관들이 니네 인생의 전부를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책들 아무리 다 읽어도 감동으로 그냥 끝나요. 요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날의 감동으로 끝날 뿐이거든.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학원 이름이 뭐니? Success Systems. 모든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든 성공의 자세와 생각과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날 하루의 각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습관으로 장착이 돼야 그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된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 삶의 시스템이 돼야만 나를 진짜로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어서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 네, 내 경험상 선생님이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의를 했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혜영 부원장님을 선생님이 어떻게 만났냐? 선생님이 구현아의 인생대학 성공훈련센터에서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북포럼을 하는데 북포럼도 하고 많은 성공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시작할 때 2023년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입니다. 온라인으로 구현아의 강의를 듣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강의했거든.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면 전국에서 정말 제주도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여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성공 시스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언제였죠? 2월 2023년 2월에 여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러 티켓 끊고 선생님 강의의 이름이 파워릴레이 콘서트였어요.
파워릴레이 콘서트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그냥 강의를 들으러 온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때문에 여기 왔지만 어른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어른들은 진짜 습관 바뀌기 어려워요. 일단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키우고 내 현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대학을 가서도 쫓기는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습관은 솔직히 냉정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초등학생 때 또는 중학생 때 거의 완성된다. 사실 고등학생은 좀 늦습니다. 근데 만약 고등학생들이 나는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만들겠어 라고 각오를 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체질을 바꿔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습관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파산하거나 완전히 빚더미에 앉거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그런 망하거나 힘들거나 절망이 오거나 갑자기 고아가 되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의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너네가 이런 말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차 사고 나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사람들은 많은 걸 깨닫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고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니네가 완전히 망하고 깨달을래? 그냥 깨달을래? 이런 거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 습관을 하나하나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고 그럼 너네는 대학을 가는 것과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선생님 남편도 그 디자인을 해서 홍대를 졸업했지만 그럼 미술을 예를 들어서 홍대 미대를 졸업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그러면 홍대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고 있는가? 검토해 본다면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은 잘 살고 있는가를 검색해 본다면 정말 진짜 0.1%도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보다는 홍대 미대가 좀 더 성공해요. 홍대 미대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거든. 대학을 가는 순간 네 알아서 해. 그래서 애들이 성장을 하는데 서울대는 A뿔을 받으려면 전 과목을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뺏겨 쓰면 A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니네가 서울대를 갔건 스카이를 갔건 의대를 갔건 어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는 확률은 0.01%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여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그냥 시집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집가면 끝입니까? 여자들은 시집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엄마를 떠올리면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이 행복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온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참 행복과 참 성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부모를 보면 알겠죠. 나는 과연 결혼만 하고 끝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나 가정의 가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자기의 전문성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잘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우리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어른들이랑 북포럼 했을 때 가장 또 반응이 좋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내 습관을 바꾸면 되는구나. 어른들이 왜 이렇게 동기부여 책을 많이 읽는 줄 아니? 너무 성공이 안 되니까. 너무 습관이 안 바뀌니까. 너무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잘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많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유튜브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얼마나 살기 팍팍하고 힘든지는 더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애기들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 선생님은 꽤 괜찮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상한 것도 많지만 나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인데도 이 책을 중간중간 펼쳐가지고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거 했어야 된다.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나에게까지 감동을 줄 만큼 나는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4개 책으로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이제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받았을 건데
오늘 선생님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귀한 발걸음 했죠. 여러분들의 시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펜 다 있나요? 펜 혹시 없는 사람은 옆 사람 빌려주세요. 책 앞에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필기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펜 없는 사람? 여기 3명 다 없어요? 어머머. 야, 앞뒤로 빌려줘야 될 것 같아. 지효야, 너 저 뒤에 빌려줄 수 있는 한 개 있어? 뭐 큰일 났다. 유연아, 뒤에 꼬맹이들을 한번 봐봐라.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연필 줘도 된다. 보니까 학원에서보다 지난 시간에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를 충고를 안 해서 애들이 혹시 집에 가서 얘기했을까 봐 진짜 상당히 지금 염려되는데, 절대 오늘 얘기한 얘기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애들 알겠지? 적당히 해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가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교장, 교감, 담임, 체육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과목 선생님 5명이 선생님이 전학 가는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학생이 가니까 잘해주라고. 그렇게 나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얘기를 안 듣는 게 없고, 그리고 워낙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학생들도 많이 위하고, 나는 특히 전교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 한 명이, 정신질환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 학생에게 1년 동안 내 도시락을 주고 나는 남의 거 빼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전학을 갔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내가 받았던 그 충격과 그런 상황들은 생략할게. 결과만 얘기하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안 갔냐면 2달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퇴학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퇴학 처리는 안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학교에 못 있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면 4교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6교시까지 다 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1년 2개월을 다닙니다. 4교시까지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생활 고3을 끝까지 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그 어떤 친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나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 집에 얹혀서 살았고, 그리고 교복도 맞춰주셨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라 해서 밥 먹고, 학교 가라 해서 학교 가고, 학교를 못 가겠어가지고 못 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니네가 학교를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4교시까지만 하고 집에 가고, 모든 전교생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아이, 그리고 2달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을 해서 안 가는 그런 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절망 상태였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겠죠. 뭐 수능장에 맨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워낙 공부를 잘 했었기 때문에 1년 반을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나의 공부 실력은 중학교 때 만들어진 거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내 성적표를,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이런 거 게시판이 없어. 전봇대에다가 내 성적표를 A4지에다가 붙이고 매직으로 과외라고 써서, 전교생 중에 해운대 달맞이곡에 사는 진짜 부자인 애가 있었는데 걔만 휴대폰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의 휴대폰을 써가지고 과외라고 붙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 교복을 입고 전화 온 학부모에게 찾아가서 25년, 30년 전이죠. 1996년도. 어머, 왜 이렇게 오래됐어? 난 충격인데? 1996년도 하는데 왜 이렇게, 너네 안 태어난 거야? 는 아니지. 안 태어났어? 어머나! 난 너네 언니 같은 사람인데, 얘들아, 이모 같은 사람 아니다. 어머머, 지금 약간 헷갈린다, 야. 그 당시에 왜 그때를 얘기했냐면 30년 전인데 과외비를 40만 원 받습니다. 엄청나지? 지금 학원비가 40만 원인데 미쳤어.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받고 2명을 중학생을 가야 합니다. 딱 갔을 때 문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가르친 거 들으시라고. 그 부모님이 해운대 신시가지 부자겠죠. 근데 딱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전과목 다 해줘. 전과목 다 하면 얼마야? 40만 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2번. 2번을 와서 어떻게 전과목을 다 가르친다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과목을 다 가르쳐서 한 달에 80만 원씩 벌기 시작한 게 선생님의 경제활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소녀 가장이 됩니다. 소녀 가장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돈을 벌었는지는 다 설명을 못합니다. 양말을 살 돈이 없고 스타킹을 살 돈이 없어서 맨다리로 다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선생님은 꽤 잘 벌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좋았고 어느 회사를 가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갔는데 알바비를 60만 원 준다고 할 때 내가 60만 원을 받았고 그때 팀장님이 250만 원을 받았는데 팀장의 매출 4배를 내가 하게 돼서 서울 본부 사장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내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60만 원 알바비 입금하고 뒤로 3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의 나의 습관의 힘이다. 내가 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건데 나는 항상 어른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고등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 이 회사가 나에게 200을 주면 2천만 원치 일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사상이에요. 나는 무조건 돈 받은 걸 10배로 한다. 그리고 돈 준 사람이 돈을 주면서 부끄럽게 만든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9시 출근인데 6시까지 갔고요. 건물 전체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했습니다. 왜? 너무 지저분해서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8시 정도에는 딱 가서 모든 부장님 책상부터 시작해서 책상 위와 전화기를 다 닦았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일을 했기 때문에 19살, 18살 때부터 월 1,000만 원 이하를 벌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집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부산 이제 광안리 옥탑방으로 이사 갔어요. 옥탑방 이사 갔는데 옥탑방에 올라가면 열쇠를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여기 창문 좀 닫아줘. 어떻게 열쇠를 여냐면 자물쇠야. 너네 집이 자물쇠가 말이 되니? 집 열쇠가 자물쇠. 나 진짜 자서전 써야겠지. 자서전 쓴 사람들 싹 다 뭔지 알지? 뭐 빚더미에 앉았다 뭐 이런 거 기본이지. 난 완전 자서전 스토리야 어쩌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자물쇠로 여는 건데 자물쇠로 여는 거는 강도들이 쉽게 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새벽에 늦게 일을 끝나고 술을 한잔하고 들어와가지고 빨가벗고 자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내 목에 칼을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6년 동안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칼을 목에 대면서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엄청나게 이제 토하고 쓰러진 것 같은데 그런 옥탑방에 살았어요.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루프탑 거리예요. 옥탑방, 옥상소녀. 지금도 옥상에 살고 있잖아. 옥탑방에 살던 소녀가 여기 이제 옥상까지 왔다 해가지고 나는 옥상소녀가 선생님의 아이디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살면서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어른들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쟤는 공부하면 잘할 텐데.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단체에서 나에게 계속 접속을 해옵니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넌 공부를 해라. 어떤 곳에서는 너 공부해서 하버드를 가서 우리 회사를 들어와라. 너는 사법고시를 해라. 네가 변호사가 되면 전 세계의 돈을 갈고리로 끌어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나를 3년 동안 설득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년 만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신림동으로 온 거예요. 고시 공부하러. 돈을 전부 다 대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친 시험의 결과를 그 단체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림법학원이라고 사법고시를 120명 받아가지고 빡세게 공부시켜서 패스시키는 학원이 있는데 로스쿨이라고 불러요. 1년치 회비 내거든요. 근데 그 120명 중에서 8명만 비법대생이 되는 거야. 내가 8명 안에 들었던 거야. 근데 나는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은는 이가만 빼고 나 한자로 돼 있어. 법전이. 은는 이가 빼고. 그러면 은는 이가 빼고 한자로 돼 있는 걸 내가 다 읽어가지고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물론 민법, 형법까지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고시원에서 딱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까지 뭐 했겠니?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 가르쳤다고 했지. 근데 고시원에 누워서 딱 자는데 내가 변호사가 돼서 전 세계 돈을 갈고리로 끌어서 다 쓸어온다. 그래 뭐 난 그럴만하지. 근데 내가 자다가도 돈 하면 일어날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면 찾아보면 나와요. 신평공단이라고 공장만 쫙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신평공단 지금도 진짜 그 한 주택에 가구가 10몇 가구가 살아요. 단칸방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 골목이 너무 좁은데 그 골목이 총 14개가 있고 그 골목이 티코 하나 들어갈 동 말동한 그 골목인데 사람들이 한 가구당 한 집당 10몇 가구가 사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앞에다 내놓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도로가 전부가 뭐겠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겠지. 거기서 오는 고양이와 쥐. 선생님 거기도 살았습니다. 거기서 있잖아. 밤새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내고 쥐가 돌아다니고 내가 거기서 또 뭐 했겠니? 거기서도 애들 가르쳤겠죠. 부모 없는 애, 알코올 중독, 아버지, 엄마 우울증, 정신병자 날린 거야. 돈이 없는 애들은 공짜로 가르쳤고 돈이 많은 애들은 돈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그 지역의 공장장, 사장 찾아온 거야. 내 딸을 제대로 공부시키면 너가 여기서 애들한테 돈 안 받고 가르치는데 내가 몰빵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이화여대 미술대학을 보냈습니다. 전교 꼴찌인데 이화여대를 보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겠죠. 신림동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자다가도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제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도 모르게. 근데 돈이 과연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걸 딱 깨닫고 바로 나를 후원하는 단체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했어요.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전 세계 돈을 다 쓸어올 수 있다면 지금 하는 일 관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가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사법고시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법고시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니까 거기서 지원해줬던 생활비, 방값 이런 게 딱 끊어졌을 거 아니야. 제로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내가 왜 분당에 왔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여기 도착해보니까 분당이었어요. 분당에 용인 가는 길이라서 분당을 들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때가 2005년도였는데 근데 분당에 딱 왔는데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어른을 찾아갑니다. 제가 잠잘 곳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몰빵을 했지 않냐. 지금 제로지 않냐. 그래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공인인 사람인데 내 개인 돈 500을 빌려주려면 생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007 작전을 찍어가지고 그 돈을 찾아서 어디에 박스에 넣어서 어디 해가지고 어디에 맡깁니다. 선생님이 그걸 또 찾으러 가가지고 500을 찾아요. 이 실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회동에 와서 순회동의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잘 수 있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 2칸 순회고등학교 앞에 있는 우동집 2층 201호 거기 방이 나와 있는데 2천에 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기억나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계약할 거니까 집주인 불러주세요. 집주인 옵니다. 집주인 딱 왔을 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돈 500만 원밖에 없다.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너무 놀라가지고 부동산 사장 아니 이 아가씨 지금 정신 나갔나? 지금 집주인이 왔는데 2천에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아 진짜 뭐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짜증을 내고 막 그때 내가 잠깐 앉으세요 일단.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했냐? 진짜 나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주머니 앉아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 눈을 보세요. 나를 보라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아가씨가 돌았나 이거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만큼 카리스마가 쩔었냐면 내 눈을 보세요 하는데 진짜 하던 거 멈추고 딱 얼어가지고 내 눈을 보는데 무슨 소리만 들렸냐면 거기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 파리가 선생님 뭐랬냐? 제가 누구로 보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왔고 나는 이 분당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나한테 투자하세요. 지금 이걸 500으로 계약을 하면 3개월 안에 나머지 1,500만 원을 갚겠습니다. 하실래요 말래요? 했겠죠? 계약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때 500에 70으로 계약을 딱 합니다. 그리고 순회고등학교 앞에 갔더니 푸른 마을. 난 진짜 푸른 마을과 시작했어. 여기 푸른 마을 사는 사람 있니? 푸른 마을 파크타운 쫙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책상을 주워옵니다. 고급 책상을 다 버려놨더라고. 친구 불러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옮겨서 책상 2개를 놓고 방 2칸. 방이 하나는 방이 아니야. 너무 작아서 이 피아노만 해. 그리고 방 하나. 그 피아노망한 방은 내가 자면 되고 여기 방에다가 책상 깔고 책상 밑에서 잤구나. 그래 책상 하나만 딱 놓고 1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서 지금도 10만 원 하더라. 푸른마을 20년 동안 게시판 푸른마을 아파트 게시판 붙이는 값이 10만 원이었어요. 내 또 전문이잖아. 전단지 전문가. 고2 때부터 했잖아. 96년도 나의 전설의 전단지 딱 붙였어요. 2명이 연락 왔고 순회중 샛별중 지금 샛별중인지 순회중인지랑 순회고랑 2명 왔어요. 전교 1등 만듭니다.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냐면 가르칠 게 뭐 있어. 고등학교 시험이 얼마나 쉬운데 공부만 하면 1등 하는 거야. 안 하니까 그렇지. 딱 앉아가지고 시작 넘기고 시작 넘기고 모르는 거 딱딱 알려주고 다시 계획표 다 세워주고 월화수목금토일 한 달 3주 반 만에 딱 전과목 1등 시켜요.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나가지고 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왔죠. 3개월 만에 선생님이 1,500만 원도 갚았고요. 정자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그때 당시 TG그랜저가 그랜저였을 거예요. 그거 샀고요. 그리고 수의학원 있는 건물이죠. 수의학원 아닙니까? 그 옆에 수의학원 쫙 이렇게 다 수의학원이잖아. 그 수의학원 학원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학원이었어요. 그걸 선생님이 넘기면서 수의학원이 인수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 그 단독주택 2층에 문전성시를 이뤘냐면 한겨울에 어머니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내 아이를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저기 소멸시효가 지났다 얘들아. 그래서 불법이 아니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과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15억 정도를 전세금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전세를 얻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1년에 20명씩만 고3들 고액과외해서 대학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제안이 딱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결단을 하고 내가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나는 내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꿈 분당구청 성남시청 찾아가서 24살 때 지도를 받아가지고
쫙 깔면서 난 분당에서 1만 명의 학생을 가르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돈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해서 부모님들한테 죄송합니다고 하고 학원을 오픈하면서 그때 당시 학원비가 25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다녔던 모든 엄마들이 내가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서 싹 다 그만뒀어요.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나왔는데 학생 수가 제로입니다. 모두가 다 그만뒀죠. 왜 저러는 거야 구현아? 우리가 줄 때 우리한테만 우리 애들만 하지 왜 나가서 강의한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조그만한 상가 하나 얻어서 이만한 강의실 하나 원장실 하나 끝 교실 안에 60명 들어가는 교실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2005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잘 했었냐면 일단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내가 수학할까 국어할까 영어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24살 때까지만 해도 수능을 6, 7번 치러 갔기 때문에 난 국어는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요. 영어보다 잘합니다. 영어는 외국어잖아. 국어는 한국말이고. 그리고 사탐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아도 나의 초등학교의 상식선에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영어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했을 때 이게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 이건 사업적인 얘기인데 수학은 시스템이 안 되겠더라고. 영어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더라고. 단체로 할 수 있잖아. 언어니까. 지금 여기 중2부터 고3까지 다 얘기 듣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과목을 딱 선택을 하고는 교보문고에 가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책을 전부 다 풉니다. 한 200권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끝이야? 참나 진짜 영어 끝났어. 이래서 이제 영어 학원이라고 간판을 딱 걸고 영어를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원을 오픈한 그 해에 6개월이 지났을 때 겨울방학 특강을 하게 되는데 60명 강의실 안에 1001문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1001문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수업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 겨울방학 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60명씩 3반이 되고 180명이 되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180명밖에 못 받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학원비가 120만 원까지 오릅니다. 정말 말이 안 돼. 25만 원, 학원비가 25만 원인데 학원비가 학부모들끼리 알아서 합의해가지고 125만 원까지 올랐어요. 125만 원까지 오른 학원비로 180명입니다. 125만 원 100명이면 얼마죠? 1억이 넘죠? 맞죠? 그럼 180명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005년부터 월 순익 1억 8천으로 시작한 구현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월세를 살았겠죠. 지금도 생각나요. 순회역에 있는 로얄 팰리스 그 오피스텔에 살았던 적도 있고 한양 아파트의 12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분당에서. 집은 원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삼성 회장 와이프 명의로 된 집에 선생님이 전세로 살다가 여기로 이제 마지막 집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선생님은 단돈 500만 원을 빚내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자산이 5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을 단 10년, 12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집의 시세는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얼마 전에도 이거보다 훨씬 작은 펜트들이 40억대에 팔렸으니까 선생님 이제 60억을 줘도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마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서울에 있는 펜트하우스 200억대의 펜트하우스를 가면 내 집에 있는 마당의 10분의 1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당만 80평이잖아요. 여기랑 저기랑 저기랑. 그리고 사실 전체를 수영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작게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공사해서 내 마음대로 이 집을 할 수 있는 사실 저기에 있는 부엌도 사실 선생님 집은 부엌이 5개인데 저기 안에 있는 부엌은 뭐냐면 저기서 바베큐 하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여기에서 고기나 음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면 동선이 너무 힘들까봐 저기에 부엌을 하나 더 만들어서 폴딩을 다 열면 저기도 하나의 싱크대 세트와 부엌이 있어요. 저기를 열고 이제 저 안에서 설거지하고 냉장고도 저기 또 있어요. 선생님 집에 냉장고가 10개가 넘죠. 저 안에도 이제 정수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비큐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나는 돈을 떠나서 내가 이 집을 팔면 이 돈으로 이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계속 살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불쌍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다면 너네의 상황과 너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마 선생님보다 압도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성공 못할 학생은 여기에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난 확신해요. 나보다 부족한 환경도 없고, 나보다 부족한 IQ도 없고, 나보다 부족한 머리, 환경, 모든 것 다, 싹 다, 모든 조건에서 니네는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진짜 너무 높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학원을 다시 오픈한 이유를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은 굳이 악착같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여가 생활하면서 살기 위해서 만 40세에 은퇴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학원 건물도 내가 매입해서 상가를 사서 했었던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물까지 팔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학원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학생들에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3년을 쉬고 왜 다시 재오픈을 했냐?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쓸데없이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때문에 골마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아프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그런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은 있을까? 나에게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명, 소명, 그런 것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내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너가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미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오픈한 겁니다. 입시영어 학원에서 영어라면 가장 잘 가르칠 자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 어제도 이유 없이 계속 아픈 학생,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이유 없이 계속 아파서 매일마다 병원에 가서 진통 주사를 맞는 우리 학원생이죠. 그 학생과도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번에 다시 재수를 하는데 너의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다. 네가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우연찮게 우리 학원 왔어요.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우연찮게 너무나 힘들게 시달린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불러서 상담하면서 어제도 대화하고 네 인생을 나랑 같이 손잡고 바꾸자. 엄청 울더라고. 자기가 엄마 앞에서도 울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다가도 대한민국의 청소년 하면 일어날 수 있지만 돈 하면 일어날 수 없는,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자격지심도 없습니다. 원래 거지가 됐을 때도 선생님은 남하고 나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있잖아, 어디 가잖아? 그러면 돈이 없어서 스타킹도 못 사가지고 맨달인데도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더라고. 그렇게 생겼나 봐. 워낙 좀 싸가지가 없고 워낙 교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아무도 거지로 안 보는, 나 완전 거지인데 어떤 단체 모임을 갔더니 나보고 불쌍한 애들 돕는 거에 후원하래요. 나 10,000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네네네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대학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대학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학문을 가리키는 대학, 백수를 만드는 대학,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대학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가서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알바를 하면 끝장나게 알바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 최고의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서 한 방에 성공할 수가 있는지. 선생님은 사업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종류별로. 음식점 해봤고 의류업도 해봤고, 난 진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김밥, 칼국수도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죠. 근데 동대문에서 의류를 떼다가 판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망하는 음식점 딱 보면 얘도 보이지. 야, 저러니까 망하는구나. 보이잖아.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사업을 해야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대학,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현아의 인생대학,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설립하고 선생님이 이제 됐어. 청소년들이 이제 학원을 은퇴했으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공 시스템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혜연이야. 신기하지?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니까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라고 했어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존경하는 부여다가 제안을 하니까 깜짝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도와주겠어? 했더니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혜연과 선생님의 인연인데, 전국에서 많은 원장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원장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이고 난리가 났어.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 원장님이 20년 동안 했던 영상 다 버렸어요? 아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지금 학원들이 얼마나 애들 이상하게 가르치고 힘든 학원 얼마나 많은데 원장님 그 영상 왜 땅에 묻어둘 거예요? 그거 프랜차이즈 하세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애들 틀어주고 수업하고 애들 학생들 성적 올리고 전국에 지방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뭐야? 별론데? 싫어. 이렇게 하다가 1년 동안 계기다가 이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거예요. 20개가 생기고 30개가 생기니까 뭐만 없죠? 본점이 없어. 본점 없는 프랜차이즈.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촌치킨은 본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청담 어학원도 대치동에 본점이 있잖아요. 본점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원장님 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원장님이 모델로 분당에서 하세요. 죽어도 하기 싫은. 학원 절대 안 한다고 해서 15년 동안 했던 거 당근에 파는 것만 2,000개 팔았는데, 아니 지금 뭘 다시 학원 하란 말이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어떻게 됐어? 전국의 학원 원장님들 다 모였죠? 나 학원의 신. 학원 대학교가 있고요. 학원 내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강의하는 곳에서 성공 사례의 구현아가 들어가 있어요. 혼자 1인 원장으로 영상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으로 동시 수강생 700명의 기록을 세우면서 지 혼자 2만 명 가르친 말도 안 되는 미친 여자 구현아. 그게 성공 사례에 들어가 있고 원장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례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선생님 20대 때.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는데 나 학원의 신이잖아. 그리고 나 약간 가우도 있잖아. 그리고 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잖아. 그럼 어디다 차려야 돼? 미쳐버리겠는 거야. 정자역이랑 순회역 다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상가나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했는데 아무 데나 못 하겠는 거야. 건물 후지고 이래 돌아버리겠는 거야. 순회역, 정자역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 제네프라자 3층에 있는 학원들 있죠. 3층, 4층, 2층에 있는 학원이 있잖아. 제네프라자 알지? 거기가 선생님 학원 건물이었어요. 거기 원래 선생님 학원 외에는 전부 병원이었고 뒤에는 모텔이었고 술집이었는데, 내가 거기 학원 오픈하면서 관리형 독서실 학원 쫙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학원가가 된 겁니다. 내가 정자역 학원가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제네프라자 갔더니 너무 별론 거야.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던 중에 양지 프라이 꼭 찾은 거야. 역보다 더 비싸. 우리 그 조그만한 100평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100만 원 냅니다. 어마어마하지. 정자역 제나프라자는 같은 평수 750만 원. 왜 1,100이나 내고 난리야. 이 건물주가 특이해. 주차장이 좋잖아. 맞지? 화장실 벽이 대리석이 붙어있잖아. 이상한 사람. 근데 이제 건물이 너무 깨끗한 거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무리해서 이제 오픈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국에 일요일에도 우리 학원에 제주도에서까지 전국의 원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내신을 어떻게 하면 1등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4시간 동안 돈 내고 배웠습니다. 수강료 얼마인지 압니까? 네, 말해줬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와가지고 구현아가 어떻게 내신하는지를 배우는데, 그분들이 왜 배우냐면 자기 학원은 내신을 3학교밖에 안 하는데 2학교밖에 안 하는데도 강의를 진짜 열심히 해주고 미친듯이 하는데도 30명이 배우면
30명 중에 3, 4명만 성적이 오르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장도 죽어나가고 애들도 성적 안 오르고. 근데 선생님 학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이 37명인데 학교가 21개인 게 실합니까? 다시 고등학생이 38명인데 학교가 21개인 게 싫어요? 학교 대표 선수들. 학교 대표 선수 SC 대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근데 아무 상관없죠. 난 오히려 한 학교에서 많이 다니는 걸 더 경계해요. 애들끼리 우르르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학원이 아니다. 알겠지? 우리는 구스 학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본원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집에 초대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 초대를 한 겁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한다면서 책을 사주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 미친 여자처럼 보이겠죠. 3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 성적으로 일단 먼저 검증하고 그리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대학 입시 결과로 검증을 하고 사실 우리 저기 있는 최시원 저 친구만 영어를 못 쳤지. 우리 학원에 고3들이 10몇 명 수업 들었죠. 5등급이 와가지고 3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됐죠. 그럼 거의 기적입니다. 한평생을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5, 6등급 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1을 찍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SCC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내가 그렇게 성적의 결과로 검증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걸러져서 남아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청소년 교육기관을 만들고 내가 번 모든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환원해 가면서 진짜 행복한 학원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학원을 확장시키고 미친듯이 일만 하는 그런 원장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돕고 모든 학원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원장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 이미 선생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 사진들을 원장님한테 공유했는데 지난주에 했었던 거. 원장님들이 뭐랬냐. 아이씨 펜트하우스 저기 에어비앤비 하라고. 자기들 그러면 어디 데려가요 도대체. 애들 한번 데려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기는 펜트하우스 없어서 못하겠다면서. 그런데 모든 원장님들이 다 부러워하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불러다가 뭘 먹이고 책 한 권씩 사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 사가지고 배송을 시키고 뭐하고 저하고 정신 하나도 없죠. 150원 살려면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여기에 초대했고 물론 못 오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애들한테 뻥치고 있었거든. 야 너만 못 오는데 안 올 거야? 이랬는데도 이제 이 뻥이 안 통하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못 오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SC 학생들은 싹 다 2025년 주제 지금 설이 얼마 전에 지나가서 좀 아쉬운데 새해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의 주제는 성공의 모험 쓰세요. 모험이 뭐야? 뭐지? 모험은 어떤 거야? 그저께 모험이 뭐야? 어드벤처. 얘들이 미쳤나? 모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정말 설레면서도 약간 두려우면서도 약간 짜릿하면서도 약간 겁나면서 하지만 궁금한 그게 모험이죠. 궁금하죠? 우리 2025년이 어떻게 될 건지. 특히 우리 고3들은 2025년 수능 그날까지 성공을 모험해야 됩니다. 2025년의 주제는 성공의 모험이다. 네, 성공의 모험은 어떻게 해야 모험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우리 2025년의 다 주제야. 성공의 모험. 너네 전부 다 성공을 할 건데 이번 연도에는 모험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2등급인데 내가 어떤 모험을 통해서 어떤 우여곡절 속에 내가 이 점수를 찍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목표 등급을 달성할 것인가. 내가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성공을 향한 모험이다.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어떤 얘기냐. 전차에 매듭이 막 미친 듯이 꼬여 있어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전제가 다 지나가다가 아시아를 정복할 사람은 이 매듭을 푼다.
이 매듭을 풀어야만 아시아를 정복하는 사람이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잘랐어. 단칼에. 니네가 이번에 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아? 니네의 머릿속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매듭, 생각의 매듭, 고민의 매듭, 갈등의 매듭, 모든 매듭을 쓰세요. 풀려고 하지 마라. 끊어라. 고르디우스의 매듭.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수학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난 이렇게 하면 국어가 안 될 것 같아. 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 진짜 칠판에 써야 되는 건데, 모든 생각을, 너네 뇌과학자들도 얘기했다. 실패하는 애들의 공통점, 뇌 안에서 뇌 사고 흐름이 어떻게 돼 있다는 줄 알아? 자꾸만 고민의 매듭을 계속 지으면서 지가 그걸 풀려고 한다는 거야. 끊어야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고민의 생각, 모든 것들을 자꾸 매듭 짓고 또 매듭 짓고 또 매듭, 지가 매듭 짓고 지가 풀고 지가 매듭 짓고, 그걸 하느니라 뇌가 뺏겨가지고 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어라. 이게 너네를 이번 연도에 내가 끌고 갈 때 반드시 끊게 해주고 싶은 매듭이야. 내가 어제 굉장히, 이거 뭐 편집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불쌍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 재수할 건데,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너무 아파. 알 수 없는 편두통. 그 동생들도 다 다녀. 집안에 3명 다니잖아요. 어느 정도 편두통이냐? 약 먹어도 안 돼. MRI 찍어도 안 돼. 결국은 링거를 맞아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 매일 링거 맞으면서 한다? 공부를? 모든 부모와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병원 편두통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3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아플 수 있어. 괜찮다. 너만 아픈 거 아니다. 나도 그랬다. 그 선생님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딱 뭐랬냐면, 그 대학 교수 누구야? 그 의사 선생님 이름 뭐야? 이런 미친.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3 때 왜 아파? 고3 때 아픈 네가 병신인 거지? 아무도 아프지 않는다. 왜 아픈데? 너는 네가 아픈 것 뒤로 숨는 거야.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너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아픈 것 뒤로 숨는 너. 나와. 앞으로 진통제 먹지 마. 너 MRI 찍었을 때 문제 없지? 나는, 선생님은 뇌 동맥이에요. 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뇌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왜 튀어나왔냐? 이게 튀어나온 게 혈압이 올라가면 터지죠. 그럼 뇌출혈. 뇌출혈은 사망. 맞잖아. 선생님이 뇌출혈이 되기 일부 직전에 뇌동맥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뇌동맥 튀어나온 곳에 쇠사슬을 집어넣는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도 편두통으로 7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얘기했어. 너 안 아프잖아. 너 아픈 거 아픈 척이잖아. 엄청나게 울더라고. 너 부모님과 모든 어른들이 네 아프다고 하면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너를 다독여주지. 그래서 너를 망치는 거야. 너 그 매듭 끊어. 넌 안 아파. 네가 아픈 거 뒤로 숨는 거야. 머리가 아프고 계속 아파서 모의고사도 못 쳤다. 수능도 못 쳤다. 결국에는 홍대 아니면 세종대 미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졌다. 어제도 무슨 얘기했냐면, 서류 전형인데 컨설팅 회사가 돈을 몇백만 원 받고 서류를 잘못 넣어줬답니다. 홍대를 갈 때 실기 말고 공부로만 대학 갈 건데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수능 점수 맞추면 가는 거야. 수능 점수도 됐어. 서류도 충분히 준비했어. 근데 뭐가 누락됐나 봐. 떨어졌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잘못 서류를 뭐랬는 줄 알아? 컨설팅 회사가 너 잘못 넣어준 거 너에게는 행운인 줄 알아라. 너 그렇게 가지고 홍대 가도 네 인생 망하는 거다. 그리고 왜 핑계를 대느냐?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항상 얘기할 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계속 얘기해. 너 때문이야. 두 번째, 내가 봤을 때 넌 하나도 안 똑똑한데 왜 네가 홍대를 가야 돼? 주제 파악. 주제 파악하면 머리 안 아프다. 점수가 안 나오면 머리 아프다. 친구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머리 아프다. 나 수학 4등급이라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 받죠?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주제 파악은 모든 걸 다 합친 건데, 나는 있잖아. 왜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아요? 난 항상 이래. 너네한테는 교만해 보일지 몰라도 남들 앞에서는 교만할지 몰라도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쩌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야? 미쳤다 정말. 나는 근원적으로 나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싹 다 뭐라고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이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과 같아. 내 인생 잘나봤자 먼지 한 톨과 같아. 죽으면 끝이야. 세계를 뒤집었던 스티브 잡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모든 유명한 인간들 싹 다 어떻게 죽었어요? 나폴레옹은 어떻게 죽었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는 혼자 섬에 위배돼가지고 병들어 죽었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라고 주제 파악에 대한 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괜히 나 혼자 난 1등급 해야 되는데 또는 난 2등급은 해야 되는 거야. 난 3등급 4등급 비교의식. 남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지 혼자 타락하고 지 혼자 타락이 뭐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약 먹고 엄마한테 아프다고 그러고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이게 뭐야. 찐따 같은 행동. 너는 주제 파악해라. 어제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3-4번밖에 안 본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아냐. 자기 너무 놀라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 학생 우리 학원 8개월 다녔는데 학원 4번 왔습니다. 8개월 수강료 다 내고 4번 왔어요. 아파서 병원 실려간다고. 4번 왔대 4번. 4번 오고 수능장에 가서. 근데 웃긴 거는 4등급인데 2등급 했어 수능 때. 이번 수능에 4등급이었다. 학원을 4번 왔대 8개월 동안. 집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비대면 같은 게 없었을 텐데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 밑에 동생 쌍둥이 동생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서준이 서율이도 여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선생님 계속 가기도 주고 걔 누워가지고 있잖아.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게 된다고 했어. 동생들이 뭐라 했냐면 야 언니 왜 안 와? 언니 오늘도 아파요. 왜 아파?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아프대요. 에? 오늘은 왜 아파? 오늘은 온도가 영하여가지고 머리가 아프대요. 에? 그냥 알았어. 근데 걔 그래도 2등급 했어요. 연락 왔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재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니네 주제 파악해라. 주제 파악을 하면 스트레스 없다.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비교의식과 불만에서 일어난다. 근데 잘 쓰고 있는 거 맞니? 너네 까먹으면 안 된다 선생님 얘기한 거 1년 중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날이야. 그래서 남과 비교의식을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것들 불평, 불만, 원망. 사실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지. 나 왜 열심히 공부 안 했지? 불평, 불만. 야, 왜 열심히 공부 안 했기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없잖아. 습관이 없는데 무슨 당연히 공부 열심히 안 하지.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4등급이 나왔다. 야, 내 주제가 4등급인데 딱 4등급 나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4등급 나왔어. 이게 아니야. 맞지? 난 항상 주제 파악. 야, 우리 집이 망했다. 망해서 어쩌려는 거야? 나는 지금 거지니까. 난 지금 가난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지만 난 돈을 벌어야지. 주제 파악 딱 되니까 불만 있어 없어? 불만 없어. 다른 애들은 용돈 받아가지고 대학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왜 돈 벌고 있어? 에이씨 내 인생 거지 같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바로 주제 파악. 나 뭘 주제 파악했죠? 나는 거지니까. 난 거지야.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옥탑방에 살아야지. 주제 파악 확실하게 됐죠? 불만 없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번 연도는 성공의 모험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다. 독서를 하면서 찾아보세요. 나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뭔지. 난 내 매듭을 끊어버려야 되겠어.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끊어버려. 그리고 이번 연도는 무조건 성공을 모험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후로는 되도록 입학생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하는 학생들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입학 원서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원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선착순을 해도 별로고 내가 관상을 딱 보고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골라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원생들이 추천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추천하는 학생을 위주로만 받고 선착순으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STC의 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모두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바로 선박. 그리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독서. 선생님이 학원 한쪽 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도서 200선, 진짜 추천하는 책 200선이 있는데 그거 다 꽂아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지나가면서 책을 뽑아가지고 서문을 읽어. 서문을 머리글을 읽어보고 싶어. 그런 책을 쉬는 시간마다 봐서 고릅니다. 그래서 골라서 대여를 해줄 거야. 장난 아니지? 그 책을 벽에다 다 꽂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읽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라서 난 소장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는 학원. 독서를 통해서 나의 뇌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학원. 오케이? 알겠니? 됐지? 자, 2025년은 전부 너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으니까 나에게 이제까지 말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은 꼭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나는 거의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학생들 상담이 있어요. 어제도 온 학생 대화하느니라 학원에 온 애들 챙기지 못했는데 그 학생들 상담하느니라 계속 매일 3-4명씩 상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하고 싶은 학생들은 2월달이 가장 시간이 많으니까 잡아가지고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2025년은 파이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어떻게 찍을까요? 원래 우리 여기 나가서 찍었는데 여기서 찍을까요? 어떻게 찍을까요? 내가 여기 앉을까? 거기 앉으면 돼요. 아니면 뒤돌아보면 안 돼. 애들이 뒤돌아서 이렇게. 네, 뒤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죠? 뒤로 돌아봐. 빨리 찍어주세요. 얘들아 우리는 V 하면 안 된다. 우리 부정타 1등급. 이거 하면 안 돼. 1 해봐. 1. 빨리. 자,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야, 웃어야 되는데. 자, 여기 저쪽에 너는 여기 저쪽에 쇼파임 좀 할래요? 쉬어다 너도 빨리 와. 얘들아 웃어라. 빨리 웃어. 너네 알지? 오늘 수업 테스트 뭔지? 저기 학생 조금만 더. 이름 앞뒤 좌우. 너무 흉막해. 얘들아 빨리. 자, 찍어요. 좀 웃어. 좀 웃어. 웃고 있는 거야? 책도 한번 다 들고 찍을까요? 네. 네, 좋아요. 보기 싫으면 책을 얼굴 가리고. 안 돼. 얼굴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니네 다 기억해야 돼서 안 돼. 여기 이쪽으로. 안 나와. 제가 안 나와. 이쪽으로. 얼굴 싹 내밀어. 어떻게 왔지? 죽는다. 자, 찍고 있어요. 자, 웃어. 수고했습니다. 사진 찍고 가야지, 몇 명끼리. 얘들아, 필기도구 돌려줘. 잘 들었니, 미지야?